네, 정부 여당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그리고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입법 다 마무리가 됐고 수도권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사실상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부동산 정책은 완성된 셈인데 그러면 정말 시장이 잡힐 것이냐? 여기에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타이다 특별히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을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죠. 집값 잡힐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도 한마디 했잖아요. 네,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이 동상이몽 논란입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이 경제 이슈를 넘어서 이제 정치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일련의 부동산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과열 양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시작을 했고 또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말에 이를 두고서 이제 여야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발언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실제로 그런 증거가 있나요? 일단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건 이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예. 이건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집값이라는 걸 매매, 전세가 이렇게 둘로 쪼개보면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불안합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주간 기준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상승은 하는데 예. 상승폭이 둔화되고 둔화된다. 있고, 아직은 하락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 8월 10일 기준 일주일 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주간 기준 59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1년 넘게 전세가가 불안하다라는 점은 한국감정원도 이제 굉장히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상승세는 꺾였다. 그러나 전세값은 여전히 불안하다. 맞습니다. 이게 뭐 임대차 3법 시행 초기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한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데 사실 새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 계약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났죠. 계약갱신 할 경우에 청구권, 예. 그렇습니다. 청구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5% 안팎으로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제 신규 계약을 할 때 아예 초기에 전세값을 좀 올려봤자라는 심리가 팽배하고요. 그렇죠. 또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확보한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셋집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 물량은 없는데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집주인들의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재건축 주인은 2주간 거주 안 하면 나중에 새 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현금 청산되거나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은 반드시 5년간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나오는 물량조차도 부족하고. 임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계약을 한 상태로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은 네. 이번 대책으로 이 계약이 만료돼도 2년이는 더 사겠구나. 이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당장 이제 학기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요. 9월과 10월 학군 수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예. 이제 결혼 예정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네. 그렇게 또 전세 물건 같은 것들이 귀해지다 보면 차제에 또 그동안 집값도 올랐으니까 차제에 나도 집을 아예 사버릴까?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앞으로도 또 오를지 모르니까 지금 못 사면 끝장이다 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들 여전히 많다는 보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울 지역만을 놓고 보면 지난달도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한 비중이 연령대별로 보니까 30대가 1위입니다. 36%고요. 그 뒤를 40대, 50대, 60대의 순인데 자, 이들이 집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샀느냐? 서울 25개 지구 가운데 아파트 매매 비중 30대가 가장 높은 게 성동구가 52%, 중구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예요. 예.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강남 4구가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30대 직장 생활을 얼마 못했기 때문에 대출 받고 살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곳. 왜냐하면 청약 가점은 낮기 때문에 청약 순서를 기다리긴 좀 어렵고 그렇죠. 더 오르기 전에 좀 강남에 있는 근접성이 좀 뛰어난 곳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더 나가서 아파트는 너무 올랐으니 이제 아예 빌라나 다주택이나 다가구나 뭐 빌라라도 살까 이런 분위기까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음. 이제 금융 규제 30대가 가장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제발 좀 대출 좀 편하게 좀 해달라요. 예. 근데 지금 대출은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다 막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6억 원 하면 서울에서 살 데가 많지가 않은데 빌라 쪽으로 빌라 가는 거죠. 쪽이나 다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또 몰려가는 수요가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 소위 뭐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게 좀 진정되려면 집값 꺾이네 이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보일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은 복합적이에요. 지금은 뭐 세제뿐 아니라 청약 그리고 금융 규제 모두가 다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공급을 늘리지 않는 가운데 기존에 나와 있는 물량을 갖고서 순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늘 대책 발표할 때마다 가장 아쉬웠던 건 일단 이 3천조 원이라는 자금, 시중 유동성을 조금 다른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게 한국판 뉴딜에 맞아요. 이제 3억 원 이하 투자하는 걸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영끌하는 이 30대의 경우에는 경실련에 발표봐라. 지난 3년 동안 50% 올랐다는데 집값에 대한 기대 수익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투자 상품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너무 낮아요. 우리 10%도 안 되죠. 안 됩니다. 6% 남짓인데요.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싱가포르 굉장히 안정돼 있는데 여기 90%가 넘습니다.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돈이 없을 때는 사실은 임대주택 살다 돈 모아서 임대주택에서 뭐 분양이든 민간주택에도 갈아탈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돼요. 예. 1주택자는 대출받고 집을 살 수가 없도록 막아놓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공급 정책의 시그널을 일관되게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수도권 120몇만 호 발표만 됐지 네. 구체적으로 아직 손에 안 잡히거든요. 거기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경우에는 5만 호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어쨌든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손에 잡히게 나와야 시장 영향을 미치겠죠. 맞습니다. 자, 뉴스 사이다였습니다.